자, 오늘 일단 정리할 파트는 조동사. 정의부터 내리고 들어갑시다. 조동사는 뭐 하는 놈이야? 조동사를 설명할 때 이 조자가 무슨 조자야? 얘들아. 여러분이 아는 한자, 조자, 무슨 조자 알고 있어? 아침조. 또? 세조? 하나만 더. 어? 뭐라고? 오케이. 많이 하는구나.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 근데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우리 조수라 그러지. 그러면 알죠? 이때 조자가 도울 조자야. 그래서 조동사라는 건 도와주는 동사를 조동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조동사 뭐뭐 있어? 뭐 can, will, must 이딴 것들 많지. 자, 그래서 이런 조동사는 첫 번째 특징, 조동사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는 누가 따라오죠? 오케이. 동사 원형이 따라와요. 영어에서 지금처럼 무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외랑 불규칙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럼 이 동사 원형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어디까지 했죠? 이거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고 이 동사 원형에 들어갈 수 있는 동사는 몇 가지가 있어? 그치? 뭐 개수로 하나하나 하면 많겠지만 큰 틀로 하면 일반 동사 또는 비동사가 있겠지. 그래서 be 또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일반 동사의 원형이라고. 자, 첫 번째 특징. 조동사가 나오면 반드시 동사 원형이 따라온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조동사의 특징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우리 자, 조동사 뒤에는 방금 했던 거 1번이랑 겹치는 부분 또 다른 조동사가 나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오케이. 조동사의 중복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표현들이 뭐가 있어? 그렇지. 이런 것 때문에 적용이 되는 게 물론 정확히 말하면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have to와 같은 표현들 아니면 be going to와 같은 표현들 아니면 be able to와 같은 표현들 이런 것들을 알아둬야 되겠죠. 자, be going to는 원래 누구랑 똑같은 거였으니까? 그렇지. will과 똑같은 거였고 be able to는 조동사 can과 동일한 거였지. 하지만 뭐 will 다음에 can 다음에 will 이런 조동사의 중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방식을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be going to는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 여기 나와 있는 be going to는 가까운 미래고 will은 먼 미래다.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지금도 모든 문법책에 그렇게 설명은 되는데 우리가 점수를 잘 맞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는 구분하지 않아요. 시제는 어차피 과거 안에서 대과거는 구분이 되지만 미래 안에서 대미래라는 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조동사의 중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기억한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건 아주 기본적인 패턴. 이런 조동사의 부정문 어떻게 만들죠? 부정문을 만들 경우에는 그렇지. 조동사 뒤에다가 not을 갖다 붙이죠. 쉬운 거지만 조금 이따 문장 전환하고 준동사 같은 거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는 경우는 어떻게 해? 주어 나오고 조동사 나오고 동사 원형 따라오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꿀 거면 우리는 그렇지. 여기 있는 조동사를 주어 앞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겠지. 자, 3번 같은 경우가 헷갈리면 이건 큰 문제야. 전자 꼼꼼히 기초부터 복습 많이 하셔야 되고. 네 번째 중요한 요소. 조동사는 자, 누구에 따라? 그렇지. 정확히 말하면
이제 3인칭 단수를 지정하겠지. 주어에 따라 형태 변화가 있다 없다? 없음. 그렇지. 이렇게 정리합시다. 조동사는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형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또 간단하게 예시만 적는다라면 비동사 같은 경우는 주어에 따라서 우리 am, are, is와 같은 형태 변화가 있겠지? 또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요? 뒤에다가 s나 es 등을 갖다 붙이겠지. 하지만 예를 들어 he가 등장했다고 해서 우리 조동사 will에다 s 붙이나? 이런 건 없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뒤에서 할 거 미리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그는 뭐 예를 들어서 must do blah blah 합시다. 그럼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 must는 우리 누구로 바꿀 수 있지? 그렇지. 의무의 표현이니까 have to do로 바꿀 수가 있겠지. 하지만 아래에 있는 얘는 잘못된 표현. 어떻게 바꿔야 돼? has로 바꿔야 돼. 그 말은 여기 나와 있는 have to는 조동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얘는 조동사가 아니에요. 이 have to는. 왜? 주어에 따라 바뀌었잖아. 또 이 have to를 부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앞에 don't have to라고 하겠지. 그럼 부정어가 어디 붙어? 앞에 붙지. 그럼 조동사가 아니겠지. 근데 왜 조동사 파트에서 같이 공부해? 조동사의 중복은 불가능하니까.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을 바꿔나갈 건데 경우에 따라서 조동사를 쓸 수 있는 경우도 없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비스무리한 개념들을 여러 개씩 다 차곡차곡 쌓아야만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엄청 단순한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조동사의 특징. 오늘 조동사 정리하면서는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오케이? 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정리해 주시고. 그럼 이제 각각의 조동사 예를 들면서 필요한 것들 정리. 첫 번째, will. 너무 쉽죠? will의 과거형은 어떻게 만들어? 우리는 will의 과거는 would를 쓰겠죠? 이런 조동사 will은 언제 쓰지? 뭘 나타내? 그렇지. 가장 쉽게는 미래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걸 말장난을 해.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미래에 뭐 할 거야? 집에 가요. 그렇지. 집에 간다. I will go home. 그럼 미래겠죠. 또 다른 식으로 하면 끝나면 나는 갈 거야. 반드시 갈 거야 라는 의지가 될 수도 있겠지. 또는 계획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말장난은 지금 우리한테는 중요치 않아.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건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이 would랑 연결을 하겠지만 나 이건 적지 말자. 이건 뒤에서 적을게요. 헷갈리니까. 그리고 will은 뭘로 바꿀 수 있지? 그렇지. be going to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분사, 동명사 공부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럼 여기 붙어 있는 ing는 동명사냐 분사냐? 헷갈릴 수 있어. 그럼 질문을 바꿀게. 동명사는 동사를 뭘로 바꾸는 거야? 명사. 분사는 동사를 뭘로 바꾸는 거야? 형용사. 즉 여기 나와 있는 ing가 현재 분사이건 동사이건 얘는 동사야 아니야? 그렇지. 얘는 동사의 쓰임이 아니겠지. 뭘 물어보고 싶은 거? 영어에서 시제를 결정하는 건 누굽니까? 동사겠지. 그럼 be going to가 나오면 뒤에도 동사 원형은 따라올 거. 이때 저 be going to 동사 원형에서 시제를 결정하는 건 누구야? 그렇지. 가장 중요한 건 be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조동사가 쓰인 문장을 비동사의 문장으로 바꾸는 구조인 거야.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I will go. 나 갈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의 동사는 누군가? 얘겠지. 왜? 동사의 변형을 생각할 때 우선순위 1순위가 누구라 그랬어? 자, 헷갈리면 또 적어야 돼. 문장을 가지고 장난칠 거야. 문장을 전환시킬 거야.
그럴 경우는 반드시 우선순위에 맞춰서 적용을 해야 돼. 1순위가 누군데? 첫 번째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가 있으면 무조건 얘한테 맞춰야 돼. 조동사가 없는 경우 2순위 누구야? 비동사. 그럼 3순위 누구야? 그렇지, 일반 동사가 되겠지. 제일 힘이 없는 게 일반 동사야. 무조건 이건 모든 문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조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가 형태를 바꿔서 한 문장에 다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바꾸려면 조동사가 있는 문장은 조동사를 이용해야 돼. 조동사가 없으면 비동사를 찾아야 돼. 이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되지 않으면 그때야 일반 동사로 문장을 바꿔나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방금 썼던 이 문장의 동사는 조동사니까, 그치? 부정문으로 바꾸면 뒤에 not을 붙일 거고, 의문문으로 갈 거면 얘를 앞으로 끄집어 내겠지. 오케이? 근데 얘를, 이 will을 뭘로 바꿀 수 있어? be going to로 바꾸면 am going to go 이렇게 되겠죠. be going to에서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 형태가 결정이 될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가면 여러분 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떠오르는 거 있어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현재를 써서 미래를 대신한다라는 거 있었지. 뭘 말하고 싶냐? 그냥 미래는 현재랑 똑같아요. 미래는 현재에서 앞을 내다보는 거니까. 이 문장으로 이해해버리면 돼. 방금 이 문장 will, 미래라 그랬지. 바꿨더니 동사가 누구야? am, 현재겠지. 그러니까 미래라는 건 현재에서 내다보는 겁니다. 현재랑 미래를 구분하는 건 앞으로는 그닥 중요치 않아. 그건 중학교 때까지만 중요한 거니까. 오케이? 개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다시. 자. 그리고 뭐 이런 거 적어야 되나? will과 not은 축약형으로 만들면 어떤 형태가 돼요? WON apostrophe T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want라는 이상한 발음의 단어가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단순하게 정리 끝. 그러니까 조동사에서는 필요한 걸 정리하겠지만 부수적인 것들 한 번에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럼 would가 나왔으니까 관련된 거 먼저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would는 단순한 will의 과거도 있지만 또 다른 뜻 뭐가 있어? 얘들아? 이거 들어본 적 있잖아. 무엇. 그렇지, 규칙. 하곤 했다. 이거 말한 거 맞죠? 뭐뭐 하곤 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뭐뭐 하곤 했다. 자, 오케이. 습관. 좀 더 정확히 부연을 할게요. 하곤 했다라고 말하는 건 과거에는 그런 행위가 일어난 게 맞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현재 시제를 쓰면 현재밖에 몰라. 과거를 쓰면 과거밖에 몰라.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문법이 뭐가 있었지? 한 번에 과거랑 현재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거. 그렇지.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과거랑 현재를 한 번에 이어주면서 설명하는 분명히 have pp라는 것도 존재는 했지만, 오케이? 여기선 그게 아니라 이런 뭐뭐 하곤 했다라는 표현 두 가지를 통해서 한 번에 과거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라는 문장 표현을 완성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더 would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건 이거죠. used to겠지. 자, 뜻은 똑같아. 뭐뭐 하곤 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죠? 예전에는 어떤 차이를 구분했냐? 요거는 안 적어도 돼요. would는 불규칙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고, used가 나오면 규칙적인 일이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인데, 지금 과정에서 요 차이는 물어보진 않아요. 오케이? 규칙이냐 불규칙이냐.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자, would는 뭘 설명해? 얘는 행동을 설명해요. 동작이 들어가야 돼. 하지만 used는
행동을 설명하기도 하고 뭘 또 설명해? 상태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뭐뭐 하곤 했다라는 예전의 상태를 설명해 지금은 안 그래를 역시 보여주는 건 맞지만 쓰임은 조금은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I used to 뭐 했을까? 뭐 운동한다고 치자. 뭐 exercise 방방방방 했어. 나는 어떤 운동을 하곤 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과거에는 운동을 했고 지금은 운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때 이 used를 조동사 would로 바꿀 수 있을까요? 뒤에 들어간 동사가 운동한다라는 동작이니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매번 나오는 예문 이런 거 There used to be a tree 맨날 이런 거 나올 거야. 뭐 정원의 집 앞에 해석하면 there 플러스 비동사 있다 used to 있었다 나무 한 그루가 있었지 나무가 있다라는 건 동작입니까? 아니겠지. 그럼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붙어있는 이 used를 조동사 would로 바꿔 쓰는 건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used가 나오면 무조건 하곤 했다로 연결하는 건 좋지만 would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맞아요 물어보면 정답은 무조건 used가 될 거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놈들과 비스무리하게 생긴 조동사 파트는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거. 이건 까먹으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이거는. 뭐 적을지 감이 올 거야. used to 동사 원형 나오는 경우. 비동사 나오고 used to 동사 원형 나오는 경우. 마지막 비동사 used to 쓰고 그 다음에 무슨 ing가 나오는 경우. 보통은 명사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 지금 설명한 used를 모두 가지고 장난치곤 있어. 그러나 비동사가 앞에 나오는지 아니면 동사 원형이 나오는지 ing가 나오는지 이 차이를 가지고 의미 차이를 정확히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는 처음에 나온 건 방금 했던 거니까 무엇 하곤 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고, 자, 두 번째 건 오늘 뒷부분에 이제 설명이 이어질 건데 수동태 뭐뭐 하기 위해 목적을 나타내면서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라는 앞에 BPP가 들어가고 있는 수동태를 물어보는 구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구별하는 거. 그리고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마지막 놈 ing는 무슨 뜻이었어? 뭐뭐에 익숙해지다, 익숙하다라는 표현. 그래서 비동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to 다음에 동사가 들어가는지 ing가 들어가는지를 가지고 정확한 의미 판단 가져갈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처음 말씀드렸어. 조동사만 설명하는 거 아니야. 관련된 거 필요한 건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만 더 will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will은 조동사죠. 네. 하지만 얘가 명사로도 쓰여. 명사로 will은 무슨 뜻일까? 그렇지, 의지. 하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자.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뭐 willingness를 장난칠 수 있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글로 써놓은 게 뭐라 그러지 그거? 유서. 그렇지. 그 유서를 영어로 will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독해를 하는데 명사로 will이 보여. 그럼 대다수는 돌아가신 분들의 의지, 즉 유서를 설명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또 하나 알아두면 좋겠지? 그럼 돌아가신 분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 돌아가신 분은? dead. 그럼 죽은 누구겠지? 너무 직접적이야.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표현은 거의 안 나올 거야. 패스대로. 오케이. 그런 표현. 어우, 유식한데. 다 죽다라는 뜻은 맞아. 근데 보통 사람이 나오면 그 앞에다가 L-A-T-E를 갖다 붙여. 레이트. late 누구누구. 레이트 피플. 그렇지. 근데 late people 하면 늦은 사람, 지각생들이겠지. 근데 그럴 때는 보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late가 붙으면 지각한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돌아가신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이건 기억하시면 좋아요. 네. 돌아가신 빵빵빵 이런 거 설명할 때. 오케이? 그러니까 보어가 아닙니다. 보어로 쓰이지 않는 수식어고 late가 사람을 직접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을 설명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은 세세하게 다 하진 않을 거야. 이번에 하나로 묶어서 갈게요. 두 번째,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뭐 알고 있어 우리? 메이비. 맞아요. 근데 may는 가능하지만 maybe는 걔는 부사가 되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따로 암기합시다. 그럼 먼저 말씀해 주신 may 추측이지? 그럼 의미가 뭐겠어요? 가능성이 높아 낮아? 낮아. 일지도 모른다. 물론 뜻을 구분하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럼 긍정에서는 may를 썼으니까 부정에서는 누굴 써야 돼? may? 그렇지. not을 붙이면 되겠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럼 may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뭐뭐일 거예요 라고 설명하는 거? 방금 나왔던 will. 미래. 뭐뭐일 거예요. 그럼 will의 부정은 어떻게 하죠? will, not을 쓰면 되겠지. 자, 아래부터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뭐뭐일 것이다 정도. 그럼 그 위에 적을 건 뭐뭐임에 틀림없다. 확실한 추측을 설명하는 조동사 뭐 알고 있지? must.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 정리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누가 들어가야 될까? 그렇지. must라고 썼으니까 must는 쓰겠지. 근데 여긴 must를 쓰지 않고 그렇지. can't를 써요. cannot. cannot. can't. 자,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야. will이나 may 같은 경우 가능성이 얼마나 높나요? 빈도부사 같은 거 할 때 100%요, 80% 이런 건 중요치 않아요. 근데 must가 긍정문일 때는 뭐다? 추측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뜻 뭐 있어? must의 또 다른 뜻.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도 알고 있지. 자, 그럼 옆에다가 관련된 걸 한번 적을게요. 그럼 이거를 왜 따로 적었냐? must라는 조동사는 긍정으로 쓰일 때와 부정으로 쓰일 때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긍정으로 쓰이는 must는 높은 확률로 의무를 나타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추측을 나타낼 수도 있어. 그러나 must가 부정문으로 쓰이면 그건 무조건 의무에만 해당이 됩니다.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는 must는 부정의 형태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can't가 나왔어. 할 수 없다인지 뭐뭐 일리 없다인지 고민해야 되겠지만 must not은 무조건 하면 안 된다라는 부정적 의무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can't의 쓰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비스무리하게 will, may, must의 추측의 개념은 설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겠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할까? 제일 중요한 거. 자, 다 적으셨죠? 제일 중요한 거. 의무랑 관련되는 표현들. 여러분 다 중학교 지금 다 지금 끝나가잖아, 그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의무의 표현 몇 가지 알고 있어? 오케이. 물론 이게 합법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냐,
했을 때 좋은 거냐라는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거는 무시하고 갑니다. 큰 의미 차이는 없으니까. 방금 must 있었죠? 그럼 이게 부정으로 가면 must not이 되겠지.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또 의무의 표현 should 알고 있지. 그럼 얘 부정으로 가면 어떻게 바뀌어? 그렇지. should not이 되겠죠. 또 알고 있는 거. 혹시 이거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 O로 시작하는 거. 그렇지. ought to. 당연히 뒤에는 동사가 따라옵니다. 그럼 얘는 부정을 어떻게 나타내? 그렇지. not to가 돼요. 부정어의 위치 찾는 문제가 만약 출제가 되면 to나 ing 앞에 붙이면 다 맞는다 그랬어. 오케이? 자, 이걸 또 정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이겠지. have to. 살짝 이렇게 끊을게요. 왜? 위에 있는 세 개는 다 뭐니까? 조동사이기도 하고 의무죠. 여기도 다 의무야. 여기도 의무야. 근데 have to의 부정 형태는 어떻게 만들어? 이거는 고1 때까지도 계속 시험 문제로 나올 겁니다. don't have to로 바꿔. 그럼 don't have to는 뜻이 뭔데? 얘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얘들아, 조동사는 다른 문법이랑은 조금은 차이를 두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다른 파트는 어때? 앞에 거, 뒤에 거 또는 전체적인 걸 이해하지 못하면 매우 어려워요. 오케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노력 부족이 무조건 탓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체계가 그지 같아요. 원래 영어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공부하는데 해도 안 돼요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 다른 과목 대부분 공부하면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오지. 우리 지금 단어 외우고 있죠. 예를 들어 단어 10,000개 외웠어. 그럼 시험에 몇 개 나오겠어? 이번 예를 들어 10,000개를 외웠어. 좀 10,000개 넣어봐라. 책 한 권. 요즘 여러분 외우는 책 정도라면 한 1,500개 외웠어. 그럼 이번 시험에 몇 개나 나올까? 많이 나오면 10개나 나올까?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단어장 외우는 거여서. 그럼 효율이 어때? 개그지 같지? 그럼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근데 그게 쌓이지 않으면 실제 시험지는 풀 수가 없고, 자꾸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중학교는 그냥 대화문 본문만 봐도 되잖아요. 고등부는 불가능해. 그냥 시험에 나오는 지문 자체가 생판 처음 보는 지문도 나와. 그냥. 그럼 평소 실력이 없으면 못 풀어. 항의는 하겠지만 방법은 없어요. 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 알아야 돼. 다시 이런 얘기를 왜 해? 여러 가지가 합쳐져야 완성이 되는데 조동사는 없어. 얘는 얘만 알면 돼. 결론. 조동사를 잘 못한다는 건 지금 당장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다른 핑계를 못 대. 그래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파트니까 이 부분은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되면 한 번만 더 반복해봐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암기 파트야. 조동사는 단순하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장난칠 거 1년, 2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이 don't have to랑 똑같은 표현 뭐 있었어? 얘는 필요라 그랬어. 부정문이니까 뭐뭐 할 필요가 없지. 그렇지. don't need to가 있지. 그럼 뭐뭐 할 필요가 없다가 되겠죠? 그럼 얘랑 똑같은 거 하나 더 있었는데 need not 뒤에 to 없어요. 오케이? 이 세 가지가 똑같은 의미를 갖는 표현들입니다. 네. 그럼 앞에 나왔던 걸로 살짝 장난을 치면서 우리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여기 나온 have to는 부정어가 앞에 붙어 있지. 일반 동사야, 조동사야? 일반 동사죠. 이 조동사는 부정어가 어디 있어? 뒤에 붙으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need는 일반 동사예요, 조동사예요? 일반 동사입니다. 왜? 그렇지. 부정어 don't 앞에 붙었지. 뒤에도 to가 따라오니까. 동사의 중복은 안 되니까.
그럼 얘는 마지막에 있는 need는 부정어가 어디 붙었어? 뒤에 붙었어. 그럼 무슨 동사야? 조동사겠지. 그러니까 to가 아닌 바로 동사 원형이 따라오겠지.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체크할 거. 여기 있는 need는 무슨 동사라고? 조동사라 그랬지. 그럼 만약에 여기 주어를 she를 썼어. 그럼 이때 need에 s 붙여 안 붙여? 안 붙여도 돼요. 왜? 조동사니까. 아까 조동사는 주어에 따라 안 바뀐다 그랬으니까. 처음에 말했던 조동사의 특징 4가지 중에 4번 있었죠? 이거를 연결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준동사가 되는 거거든요. 준동사. 자, 여기까지는 이해했지? 그럼 다시 초반으로 들어가서 우선순위 따지고 모시고 할 때 동사 종류 몇 가지? 3가지. 조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 그럼 여기서 설명한 이 need는 어때요? 그렇지. 처음에 했던 이때 need는 일반 동사지. 얘는 조동사지. 이렇게 어떨 때는 조동사처럼 쓰이는데 어떨 때는 일반 동사처럼 쓰여. 이도저도 아닌 놈들을 우린 뭐라고 불러? 자, 이런 놈들을 준동사라고 합니다. 준동사. 준동사 좀 어렵지? 준동사는 뭐야? 조동사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어떤 경우는 일반 동사의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준동사라고 합니다. 이런 준동사에서 굳이 기억할 만한 게 있다라면 방금 어떤 동사 얘기했어? 그렇지. 3가지 정도만 정리하면 돼요. need, do, have. 이런 3가지 정도만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진짜 이거는 반복 숙달을 하셔야 돼요. need는 방금 설명했지. 그럼 do는 예문을 들어볼까? I do. 자, 이렇게 설명했어. 그럼 해석하면 나는 I do my homework. 숙제합니다죠. 그럼 얘는 주어고 얘는 동사잖아. 얘는 목적어겠지. 그럼 얘는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겠지. 그죠? 그럼 얘를 부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 미안 얘들아. 주어를 바꿀게요. 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he does라고 할게. 그럼 얘를 부정문으로 바꾸면 he does not. 원래 일반 동사가 do였지. 그럼 일반 동사의 부정이니까 doesn't가 나오겠죠. 뒤에는 homework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이때 do는 무슨 동사라고? 일반 동사지. 그럼 이때 do는 무슨 동사야? 얘가 바로 준동사인 거야. 왜냐하면 잘 봐봐. 이게 지금 하나의 부정어구로 묶였지. 뒤에 있는 do부터 먼저 보면 얘는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 했는데 부정어가 앞에 붙었죠. 그러니까 일반 동사 맞아. 그럼 앞에 놈을 보시면 이 do가 나왔는데 부정어가 뒤에 붙었지. 그럼 조동사죠. 그치? 하지만 조동사는 주어에 따라 형태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근데 얘는 어때? does가 됐지. 그럼 조동사가 아니겠지. 그럼 결론은 뭐야? 얘는 조동사도 일반 동사도 아닌 준동사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이런 걸 준동사라고 하는 거.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 그럼 준동사의 부정문을 어떻게 만들었어? 준동사보다 부정어가 뒤에 붙었지. 이게 결론.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준동사가 쓰이면 얘는 일반 동사라고 해야 돼? 조동사라고 해야 돼? 형태를 바꿀 때 아까 우선순위 1순위는 조동사, 2순위는 비동사, 3순위는 일반 동사. 얘 부정어 뒤에 붙었지. 그럼 얘는 일반 동사에 가깝다고 해야 돼? 조동사에 가깝다 해야 돼? 그렇지. 얘는 조동사에 가깝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물론 한 번에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비동사, 주동사, 일반 동사의 의문문, 부정문 그거 갖고 장난치는 거니까. 알겠지요? 자, 하나만 더 예문 들어볼게요. 나 돈 있다. 그럼 이때 have는 무슨 동사야? 일반 일반 동사겠지. 나 돈 없어요. 부정문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돈 그렇지. 우리는 I don't have money라고 하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일반 동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 문장을 또 만들게요. I have 나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 왔어요 라고 해보자. 그럼 방금 전에 분명히 have는 일반 동사였지. 근데 여기는 뭐야? 뭐가 쓰였어 지금? have 플러스 pp가 쓰였지.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 현재 완료라고 부르지. 그럼 이때 쓰이는 have는 일반 동사인가요? 아니야. 왜? 왜? 첫 번째, pp가 오니까 목적어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거를 우리 부정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 그렇지. have보다 뒤에 부정어가 붙겠지. 그럼 일반 동사가 아니네. 근데 이걸 조동사라고 말하기엔 동사 원형이 따라오지도 않았죠. 또 주어가 3인칭 단수가 되면 have가 아니라 has로 바뀌겠지. 그럼 얘도 조동사도 일반 동사도 아닌 애매한 놈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얘를 무슨 동사라고 부른다? 준동사야. 준동사로 문장을 전환할 거면 조동사 취급할 거야? 일반 동사 취급할 거야? 조동사 취급. 그럼 결론적으로 have 다음에 왜 부정어 not이 뒤에 붙는지까지 확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do, have, need에 대한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면 기본적인 문장 전환은 내가 잘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만약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귀찮아도 이거 찾아봐야 돼. 일반 동사, 비동사, 조동사 가지고 의문문 만드는 거 아니면 부정문 만드는 거 이런 거 한 번쯤은 더 찾아보고 공부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여기서 실수해서 틀리는 친구들 많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아시겠죠? 한 번쯤 요거는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파트. 그래서 의무의 조동사 나온 김에 중요한 준동사까지 연결을 한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짜잘짜잘한 것들 할 거야. 짜잘짜잘한 것들. 짜잘짜잘한 것들. 아까 했던 거 간단하게 may 조동사 뜻이 뭐죠? may는 추측 또는 허락을 나타낼 수 있겠죠? may의 과거형은 누구야? 그렇지, might가 들어갈 수 있겠지. 자, 또 우리 알고 있는 조동사 누구 있어요? will 했지, can 했지, must, should 했지, 그 다음 may 했지. 그럼 기본빵은 다 들어간 거야. 그러면 자, 이런 것들 아까 would를 하긴 했는데 would rather 무슨 뜻이죠? 이런 것들은 관용어구로 외우셔야 됩니다. 해석하면 A 하겠다, B 하는. 그러니까 B 할 바엔 차라리 A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외워야 돼. 그러면 만약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 나는 A를 할 겁니다. B 하기보다는. 지금은 이해가 되겠지만 나중에 또 우리 기억에 혼돈이 생기면 A를 할 건지 B를 할 건지 헷갈릴 수 있겠지.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영어는 무조건 앞에 게 중요해요. 앞에 게. 문장을 써놨어. 얘를 하겠다는 건가 얘를 하겠다는 건가 헷갈리면 앞에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나온 게 중요해요. 먼저 나온 게. 이거 문화의 차이야. 오케이? 이런 거 얘기해줘. 우리나라에서 너 이름 뭐야? 하면 보통 성이 먼저 나오고 이름이 나중에 나오지. 그지? 우리나라는 뭐가 중요해?
가족이 중요하고 큰 게 중요해. 얘네들은 어때? 우리 이름을 영어로 하면 이름 먼저 말하고 성이 뒤로 가지. 내가 중요해. 작은 게 중요해. 여기도 대한민국 서울 블라블라가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작은 것부터 나오지. 그러니까 작은 거 그런 게 더 중요시되고 그런 것들이 메인이 되는 게 이제 영어의 순서 배열의 특징이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거 고등학생이라면 꼭 기억해야 돼. 조동사 may가 나오면 추측이라고 말하겠지만 may well 자체가 하나의 조동사인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는 무엇 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해석이 되겠고요. 쭉 써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may as well A as B 하면 얘도 차라리 뭐뭐 하겠다는 뜻이야. 위에 거랑 똑같아. 그럼 얘는 A를 하겠어? B를 하겠어?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A 하겠다라는 뜻이야. 앞에 게 중요합니다. 뒤에는 동일하니까 B는 이쪽으로 그지? 뒤에 거 하느니 앞에 걸 차라리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등장할 수 있는 조동사의 주요 표현이고, 자, 다음 거 제일 중요할 수 있는 조동사에서 시제로 장난치는 거 한 번만 더 세트로 묶을게. to 부정사, 동명사, 지금 하고 있는 조동사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였어? to 다음에는 무조건 원형이 와야 돼요. 동명사는 ing가 와야 돼요.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기본 공식이지. 하지만 이 형태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랬어. 그럼 바로 이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시제가 일치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예문만 살짝 정리하면, 예문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이건 기억을 떠올려야 돼. 우리 앞서 했던 부분. 헷갈리시는 분들은 to 부정사 파트 영상 또 봐야 돼. 알겠죠? 네. 동사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면 시제가 어떻게 돼? 앞에가 현재면 얘도 현재가 되는 거야. 앞에가 과거면 걔도 과거가 되는 거였고. 오케이?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도 있었지. 앞에 동사가 나왔어. 근데 뒤에다가 to 플러스 have pp를 붙이는 경우가 있었지. 그럼 to 부정사 형태는 결정이 되지만 이럴 경우는 앞에가 현재면 뒤에는 과거가 되는 거였고, 만약 앞에가 과거면 뒤에는 대과거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오케이? have pp가 따라 붙으면 뭐였다? 형태를 유지하면서 시제를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는 얘들아 중학교 고등학교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진짜 어렵습니다. 알겠죠? 충분히 반복을 많이 하셔야 됐고, 반대로 말하면 이거 중3 교과서에 나오는 거야. 그럼 그게 뭐였단 얘기야? 정규 교과 과정 고등학교까지 가도 어차피 그 과정이 끝이란 얘기야.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중2, 중3 과정으로 무조건 문법은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고, 쌤도 이제 이거 또 끝나고 프린트 나눠드리고 하겠지만, 그런 걸로 부족하신 분들 말씀드리면 얘기했잖아. PDF 파일이라도 다 보내드린다고. 얼마든지 더 많이 풀어볼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지금 시기에 꼭 잡읍시다. 뒤는 없어요 이제. 오케이?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 하면, 자, 했던 것도 반복이 돼요. 어쩔 수 없어. 위에서 설명했던 must는 뜻이 뭐뭐 있었지? 이게 의무가 있었지. 그지? 그지? 여기서 의무를 말할게. 그러면 must의 과거형이 뭐야? 의무의 과거형을 어떻게 표현해? must. 과거형. must 뒤에 나오는 동사를 우리가 과거형을 표현하고 싶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ed 붙일 거야? 그건 말이 안 되겠지.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must에 ed 붙일 거야? 말이 안 되겠지. will, can, may는 과거형이 존재하지만 얘는 과거형이 없지. 자, 그래서 이 의무의 누구를? 과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바로 have to입니다. 얘를 had로 바꾸면 과거형이 만들어지지. 됐지? 의무의 과거는 had to를 쓰면 된다 이거야. 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굳이 have to를 조동사 파트에 넣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조동사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잖아, 우리는 have to가. 근데 왜 들어가? 의무의 과거는 얘밖에 없습니다. 그럼 또 다른 거, 추측도 있었는데요. 그럼 추측의 과거는 어떻게 만들어? must는 분명히 will 또는 may랑은 차이가 있었어. 그지? 그럼 must의 과거형도 없지. 그럼 방법은 뭐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아까 말했던 형태를 못 바꿔요. 시제는 건드려야 돼요. 그러면 have pp를 갖다 붙이는 거야, 뒤에다가. 이 must 뒤에다가 have 플러스 pp를 갖다 붙이면 동사 원형의 형태도 유지가 되고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럼 must는 추측일 때 틀림없다 했지. 그러니까 must와 pp는 뭐뭐이었음에, 과거의 뭐뭐이었음에 틀림없다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비스무리하게 can not 플러스 이거는 바로 적을게. have pp 하면 뭐겠어? 아까 can not은 추측의 부정이 될 수 있었지. 그러면 해석하면 뭐뭐 과거니까 이었을 리 없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쵸? 물론 이제 조동사 끝나고 수동태 끝나고 가정법을 하다 보면 또 한 번 꼬는 게 또 나오긴 할 거야. 그럼 may have pp 하면 뭐겠어요? 뭐뭐 뭐라고 쓸까? 이었을 리 없다? 똑같은데 이러면 아니, 야, 잠깐만 해석 이상해. 잠깐만 아니야, 미안해. 이었을 리 없다는 확실하잖아. 얘는 가능성이 낮았으니까 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써야지. 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하나만 더 적으면 돼. 그럼 조동사의 정리는 일단 끝.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문제로 미친듯이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should의 pp가 뭐였어? 위에서 공부한 should는 의무였지. 그러니까 얘도 뭐뭐 했어야 했다가 되겠지. 근데 여기는 살짝 의미를 추가해. 했어야 됐어. 언제? 과거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해야 될 일을 안 했어. 단어를 안 외웠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들어? 굉장히 후회스럽겠지. 그걸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후회의 표현이 되면서 무엇 했어야 했다라는 의미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는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붙으면 추측으로 해석이 됩니다를 설명하는 파트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왜 have pp를 붙여? 왜? 시제를 못 바꾸니까. 자, 딱 하나만 곁들일게요. 하나만. 그럼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 may는 분명히 아까 과거형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렇지. 그럼 might를 쓰면 시제가 뭐야? 과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have pp를 붙이면 뭐가 되겠어? 그렇지. 과거에 붙었으니까 합치면 얘는 대과거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걸 공부하는 게 가정법 파트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으면 가정법은 겁나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한 번만 더. 진짜 어려운 파트입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이게. 오케이?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지금까지 내가 잘 해왔고 조금만 더 암기하면 되겠다 생각하면서 꼼꼼히 하시면 되겠고, 어려우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어려운 파트니까. 오케이? 조금 시간을 두고
부정사, 동명사 반복 공부하면서 익히시면 됩니다. 문제는 계속 풀 거니까.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일단 조동사에 대한 정리는 마무리할게요.